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 안재미가 2배, 4배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2파 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앞둔 민주당에서 6선의 조정식 의원이 단일화를 명분으로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어제 물러나서 2파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그럼 유력 후보로 꼽히는 추미애 당선인과 또 누구의 대결로 2파전이 압축됐다는 거죠? 추미애, 우원식 이렇게 2파전이 됐습니다. 네. 후보로 나섰던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고요. 추미애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선의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이렇게 양자 대결이 됐는데요. 추 당선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만나서 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대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정식 그리고 추미애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이런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국회를 위해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 저와 함께 최다선이시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또 존중을 했습니다. 조정식 후보님께서 내걸었던 공약까지도 또 저를 통해서 또 당부를 하시면서 또 반드시 관철해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최연장자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컨센서스가 좀 일부 이루어진 거죠. 박찬대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물밑에서 뭐 조율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참석한 게 두 분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자리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냥 배석하는 거죠. 배석하는데 합의문을 작성을 하게 되니까 합의문 뭐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서기 역할이죠. 깍두기. 그 역할에 그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깍두기인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조정식 의원이 일단 추미애 당선인으로 일단 단일화로 가기로 합의를 했고 여기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머지 두 의원에게는 좀 불출마를 좀 권유를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김병기 의원은 그런 건 아니다. 박찬대 의원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뭐 제가 확인한 바로도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뭐 시켰다, 조정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애초에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명심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내가 친명 후보다라고 자임을 하면서 세를 규합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친명 핵심부에 있는 원내대표가 이 친명 후보가 아니다. 친명 명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차단을 했다. 이게 좀 본질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동력이 떨어진 거죠. 동력이 떨어졌고 또 한편으로서 이 김병기 의원 쪽에서 전달한 이야기는 의원들의 대표가 아니라 지금 당원, 지지자, 국민들도 수긍할 만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는 최다선, 최연장자라는 관례도 이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명,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친명임을 내세워서 세몰이를 하던 사람이 쑥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네. 새가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의 새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화 국면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특히 조정식 의원은 본인이 같이 최다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반기도 노려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그런 면에서 의원을 합의가 될 수 있다. 지지하는 쪽으로 본인이 전략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리 나누는 먹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나왔던 이유가 뭐 하반기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일까요?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최다선 의원들이 2명 있으면은 예. 연장자를 앞서시키면은
후반기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구도가 자주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보도에 따르면요, 박원내 대표가 제가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너무 친명 일색이라서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친명계 의원, 뭐 아까 두 의원한테 언급했다고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또 반영됐을 수 있다는 얘기, 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의중이 반영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미 민주당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게 장악했잖아요. 원내대표도 이제 그 박찬대 의원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국회의장처럼 중요한 자리에 이재명 대표 의사가 반영 안 된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저는 반영됐다 보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추미애 의원도 친명이죠. 뭐 지금 이게 다 친명이에요. 반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추미애 의원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밀었을까? 네. 그거는 이제 결국 개딸들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추장군 하면서 이제 추미애 의원을 밀었잖아요. 방송 지지층이요. 예. 처음에 저는 이재명 대표 의중은 정성호나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워낙 당원들이 추미애를 압도적으로 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추미애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네. 어쨌든 추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장이 되면은 뭐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뭐 본인도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화제일까요? 논란이 나온 바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야권에서는요, 추 당선이 의장이 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대정부 투쟁 선봉이 나서게 되고, 뭐 이재명 대표는 민생에 주력하는 이른바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대표가 뭐 연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추 당선인을 뭐 이신점심으로 좀 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연임과 관련이 없다. 예,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강성당원이 아니고요, 이제 전체 당원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명파리를 하는 일부 후보들을 오히려 제어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지 추미애 의원을 밀어줬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관계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국회의장이라는 분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뽑으니까 그냥 의원이라는 한 반의, 여의도 한 반의 대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가서열의위이고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맞짱 뜰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행정부와 대적 관계도 있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연설문 찢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회의장은 당당해야 되고 대통령 못지않은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는 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 국회의장이 저는 문제였다.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처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말썽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령 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된다, 공부해 보면은 당연히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사실상 안 맞는 중립이라는 말씀이시죠. 것은요, 여야 정당 간의 중립을 이야기하는 거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중립을 취하면은 그게 굴종이지 중립이 아니잖아요. 그래 지금 국회의장은 여야 정당 간의 중립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네. 그러나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견제와 감시와 균형,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라면 국회도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 자존심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맞부딪힐 수 있어야죠. 여야 사이에선 중립을 한다. 당연하죠. 의견을 네네. 맡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뭐 서정욱 변호사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의전 서열 1위가 대통령이고 2등이 의장이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은 이제 당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국회의장은 당적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취지가. 국회의장은 이제 그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는 것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국회를 운영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중립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이 여야 간에는 중립을 지키는데 대통령하고는 이게 행정부하고는 싸운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 여당이 대통령하고 한 몸이잖아요. 대정부하고 이게 싸우다 보면 결국에 여야 간에도 입법이라든지 타협이 안 된 것도 이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여야 간에도 이게 중립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은 이 외국댁에 정착된 한국의 이제 대통령제 문제인식입니다. 40, 50년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실제로 이 상권 분립 국가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것이 왜 탄핵 사유가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는 과정들, 김기현 대표를 또 밀어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 순수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당의 영역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군사 독재 정권, 그다음에 권위주의 시절을 겪다 보니까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 정치 가장 폐해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거 깨부셔야 될 문제고, 저는 지금이 오히려 이 여소야대가 2번 연달아 된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깰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치 실험이든 뭐 새로운 정치 모습이 실험 나올 아니고 수 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겁니다.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예. 네네. 자,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 보면 과거 이력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 자, 환노위원장 시절 당시에 한나라당과 노동법 법안을 통과시킨 이력이 있어서 추미애 당선인이 지금 이런 국회의장 갖고서 어떤 의지를 피력하더라도 민주당과 원하지 않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좀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추미애는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 럭비공처럼. 옛날에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도 앞장서서 의결했잖아요. 물론 3대 1부로 반성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드루킹을 고소해가지고 김경수 지사막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청에서는 보수의 음원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추미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아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워낙에 지지하니까 마음이 바뀐 게 아닌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박지원 부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제가 보기에 추미애 의원은 이념적으로 좌파나 우파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다수결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뭐 충분히 내용적으로 비판받아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다수결이잖아요. 그리고 이 환노위원장 시절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노동법을 통과시킬 때도 위원장은 본인이지만은 환노위 구성원들은 다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념적으로는 진보나 뭐 보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분은 다수결주의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도 우려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행보 한번 갖고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